Hi everyone! 대성마임의 고1 영어 아이린 쌤입니다.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설명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쌤 설명회의 부제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대치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직접 듣고 쌤이 관찰한 영어 1등급, 그 친구들은 1등급을 놓치지 않는 붙박이들인데요. 어떻게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학생이었다가 고등학생으로 바뀌면 가장 궁금한 점은 이거죠. 얼마나 어려운가요? 이게 일단 궁금할 것 같은데 총 5가지의 포인트로 어렵고 힘듭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는 봤나? 고급 어휘. 처음 보는 어휘가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장이 너무 길고 안 끝나요. 세 번째는 추상적이고 전문적이에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글을 막 쏟아집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문법인데요. 개념을 넘어서서 개념을 응용하고 심화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문법 포인트가 고등학교에 등장합니다. 마지막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내신 대비해서 영어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거. 자,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안 될 테니, 와닿지 않을 테니 쌤이 하나씩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he was determined to exact a promise from him. 여기서 exact는 형용사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던 그 exactly 그 뜻이 아닌데 투부정사잖아. 맞지? 무슨 뜻인고 찾아봤더니 요구하다, 받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옆에 사전에 격식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여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여러분 의사소통 중심의 중등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해서 대입을 위한 아카데믹 랭귀지를 포커스를 맞춘 교육과정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말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죠? 보통 책을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지식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어체가 아니라 문어체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문어체는 확실히 표현들이 이렇게 격식 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요. 내가 알던 그런 구어체에서 exact가 격식에서는 문어체에서는 이렇게 뜻이 바뀌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어휘가 통달이 되어 있어야 고등영어 1등급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문장이 아주 길다고 했는데 문장이 아주 끝이 나질 않아요. period 여기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까요? 이게 뒤에서 이어지는 어떤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접속사와 전치사구를 비롯해서 뭔가를 수식하고 부연 설명하고 말이 끝나지를 않아. 이게 일단 문어체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3번과 이어집니다. 바로 다양한 소재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철학과 심리적인 내용은 눈에 안 보여. 추상적으로 뭔가 빙빙 돌려서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함축되어 있는 말들이 많겠죠. 이걸 풀어 설명해 줘야 돼. 그러니까 길어지겠지. 그리고 여러분 경제학의 개념, 통사 열심히 해야 된다. 선생님도 기펜제 공부하고 있어. 관세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물론 다 할 필요는 없는 이유가 이렇게 문장을 길게 풀어서 특정 개념을 설명하는 류의 글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과학에 대한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렙틴이 무엇인지, 포만감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리고 인슐린과의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글의 이해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영어 지문의 특징은 설명을 길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추상적인 소재와 전문적인 소재를 설명하는 글이 많아서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물리학과 AI에 관한 것도 나온다.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 과학이랑 통사, 인강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듣는 게 다 고등교육과정에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고등 수준에서 넘어서는 건 잘 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거의 상식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영어 텍스트로 봤을 때 읽힐 수 있어야 된다. 읽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고등영어의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문법이 응용, 심화로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부정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완료부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정법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이게 혼합된 가정법이 나오게 될 거고요. 도치는 중학생 때 그렇게 진지한 메인 어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문어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메인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어체는 평면적인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강조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특수구문을 활용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런 특수구문들을 그래서 많이 만나게 될 거고 그중 대표 주자가 도치예요. 마지막 여기 3번 주어 동사의 수일치. 이건 여러분 잘 들어놔. 고3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주구장창 계속 나와. 왜 그럴까? 주어에 대해서 낯선 개념, 경제학이나 물리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쭉 풀어서 설명하다 보면 주어랑 동사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래서 수일치 같은 개념 중학생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미친 듯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문법의 포커스가 개념 위주에서 개념 심화 그리고 이 심화를 응용하는 것까지 넘어서기 때문에 여러분 문법 학습을 딱 각을 잡고 끝내고 가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5번째 포인트.
영어를 결국에 내신 대비를 쭉 하고 그게 쌓이고 이어져서 고3 수능까지 여러분이 보러 가시겠죠? 그게 여러분의 3년의 루트인데 일단 고1 첫 내신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범위인데요. 중학생 때는 바짝 한 2, 3주 외우고 들어가면은 1등 여러분이 100점 정도 나올 수 있었지만 고등학교는 만만치 않습니다. 4%라는 상대평가에 1등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아주 넓어져요. 교과서는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교재가 거의 메인 범위로 많이 출제가 되는 학교가 많고요. 부교재에서 끝나면 너무 고맙지 학력평가를 내게 됩니다. 이때 학력평가의 빌런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 날짜 기준 3주 전 이때 나와요. 그리고 수업을 전부 다 해주지 않고 주요 문항만 보고 바로 그걸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범위이고요. 또 자사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단어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준의 단어장을 고1한테 내요. 그리고 300개에서 뭐 500개 수준의 단어를 중간고사 한 시험 범위에서 냅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또 외울 부담감이 적겠지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게 바로 영어의 방대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만만치 않겠지 얘들아. 그럼 이게 바짝 될까? 이게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대치동에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자들입니다. 쌤이 실제로 수업하고 있는 우리 최상위권 제자들에게 직접 들은 따끈따끈 소식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왔어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다 외웠어? 우리가 고3 거 텍스트를 고1이랑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다 외워서 온 거예요. 어떻게 다 외웠니? 쌤, 저는 외우지 않았고요. 언어로서 그냥 읽고 내용 정보를 약간 파악했어요. 영어가 약간 취미인 거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영어를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있고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 온 친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토종 붙박이 그냥 한국에서 쭉 공부한 친구도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이 된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소설책이라든지 영어로 된 만화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언어를 학습한다라는 게 아니라 언어는 나의 도구고 이 도구를 통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즐겼어 라는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부담감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거 원래 알던 단어인데 그 영화에서 봤던 건데 이거 만화에서 나왔던 건데 내가 읽었던 소설책에서 봤던 단어야. 이게 이미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수준부터가 좀 풍부한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언어로서 쭉 학습해왔던 어렸을 때부터의 누적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어마무시한데요. 고3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모 여고예요. 보통 여고 아이들이 언어적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300명이 1학년의 정원이었어. 300명 중에 100점이 5, 60명이 나온 거야, 얘들아. 100점이 5, 60명이면 1등급의 비율이 100점의 비율이 20%인 거지. 어마무시한 실력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고1 모의고사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고2, 고3 문제를 풀었을 때도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을 최상위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고3 수준의 독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았고요. 쭉 누적되고 노출된 시간을 기반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에 이 고3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실력자들 간에서의 상대평가로 등급을 갈라야 돼요. 그래서 부교재의 난이도가 고3 수준입니다. 남고의 경우에는 고2 수준으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여고의 경우에는 좀 더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암기를 잘하다 보니까 고3 수준의 부교재가 고1에게 채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량도 일단은 확실하게 엄청 많다라는 게 대치동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그 많은 부교재, 고3 수준이지만 일단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라고 했더니 원래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았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많았을까? 이것도 물어봤더니 예비 고1 시기 때 영어를 선행했다고 합니다. 수학이랑 과탐만 선행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선행을 꾸준히 해왔다라는 게 이 친구들의 특징인데요. 단기간에 가능하냐? 사실 한두 달 가지고는 어려워요. 대치동은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신 대비가 진짜 힘듭니다. 이 중에서 전교 4% 안에 들어가려면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10등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한 6개월 정도를 잡고 예비 고1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3 여름방학부터 2월까지를 쭉 시간을 잡고서 거의 나는 고등학생이다 라는 마음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너는 그 시기 때 뭐 했어? 라고 쌤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단어 일단 수능 단어까지 전부 다 한 번 외웠대요. 그리고 문법도 고1, 2거 문법 선행 다 했대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독해 유형별로 문제를 풀고 계속해서 모의고사 기출을 접했대요. 그렇게 다 끝내고서 고등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치동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하는 선배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여러분이랑 같이 동갑이죠. 같은 친구들이고 같이 수능을 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나는 뭘 하면 될까? 자,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쌤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겨울방학 다시 돌아오지 않죠? 예비고일 시기 1, 2월이 사실 얘들아 찐이야. 이때 잘 공부하면 확실히 앞서갈 수 있습니다. 쌤이 얘기했던 이 5가지의 달라지고 어려워지는 포인트 각각 어떻게 대비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단어 어렵다고 했는데 넘어가서 단어는 수능 단어장 한 권을 사서 끝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1인데 왜 수능 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신 대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변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고1 수준의 단어만 알면 선택지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단어로 변별을 유도하는 게 영영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통달하기 위해서는 수능 수준의 단어까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간혹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탭스 단어를 외운다든지 토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대치동에 있지 않다면 또는 자사고나 전사고가 아니라면 거기까지는 솔직히 투머치, 수능의 범위 안에 있는 그 단어장을 암기하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일단 최상위권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문 독해 연습입니다. 문장이 굉장히 긴데 이걸 한국어 어순으로 왔다 갔다 바꾸다 보면 어느 하나가 누락되는 게 있어요. 이걸 못 읽으면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 때문에 전체 글의 이해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영어 어순 그대로 막힘없이 읽어나가는 직독직해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앞에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쭉 읽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력평가 기출입니다. 선생님이 말했던 전문적이고 어려운 글들, 여러분이 실제로 BBC 기사를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 논문을 다 여러분이 AI 거 뒤져볼 수 없잖아.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있어요. 바로 전문적인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인 거죠. 고1, 2 교육청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최신 3개년을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는 사실 그 당해 연도에 나온 따끈따끈한 텍스트를 가지고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최신 걸 풀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당장 볼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최신 정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수능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최신 3개년 정도 고1, 고2 거 문제 풀어보시고 나는 영어 진짜 잘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고3 것도 기출 풀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문법 선행하는 것. 고1, 고2 문법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기본은 물론이고 응용되고 심화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전체 개념을 통달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이 개념 한 땀 한 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 범위가 엄청나잖아. 그 엄청난 범위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를 선별하는 과정이 내신 대비인데요. 그때 문법 개념부터 한 땀 한 땀 다 할 시간은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있다면 고1, 2 문법 전체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한 바퀴 선행을 하고 들어가셔야 훨씬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내신 대비가 진짜 힘들다고 했는데요. 뭘 해야겠어요, 얘들아? 학습 습관을 먼저 확립하셔야 됩니다. 내신 대비의 관건은 끝까지 하냐 못하냐예요. 끝까지 완주를 하면 성적이 나오고 마지막에 흐지부지가 되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내신의 길이는 훨씬 더 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긴 기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에 대한 5가지 포인트였고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윈터 프로그램을 쌤이 짜져왔습니다. 이대로 여러분 공부하면 고등영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겨울방학 때 영어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마음 딱 고쳐먹고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4개의 포인트로 공부해서 영어 1등급 받으러 가봅시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거예요. 1등급이 결국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 2, 3등급에 항상 머물러 있는 친구들의 특징은 개념이 어딘가 하나가 구멍이 나 있어. 이 구멍을 지금 메꾸고 들어오면 됩니다. 개념을 차근차근 여러분이 닦아주실 텐데요. 첫 번째 개념적인 부분은 영어에서는 어휘겠죠? 어휘를 2000개 정도를 한 회독을 돌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대신 2000개를 외울 때 유의어랑
반이어, 그리고 파생어까지 꼼꼼하게 암기해서 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 문법도 투부정사만 알면 안 되고 이걸 왜 쓰는지를 알아야 돼. 동사의 수일치만 알고 왜 쓰는지까지, 어떤 경우에서 중요한지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개념을 통달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것도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독해는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빈칸 추론, 순서 삽입, 그치? 너네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 유형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알고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문제풀이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개념만 많이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사전이에요, 사전. 이걸 쓸 수 있어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문제풀이로 맹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독해. 유형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았다면 독해를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처음 본 지문에서도 읽힐 수 있는지, 읽어낼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때 모르는 어휘가 나오게 될 텐데 그 어휘를 연계해서 학습해 주시면 훨씬 더 유의미하게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고1, 2 기출 모의고사 어법 문제 풀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개념이 사실 방대하고 좀 지엽적인 것도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집 하나 사서 유형별 문제 풀어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를 끝내는 게 중요해요. 다음은 문풀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오답 노트를 꼭 쓰셔야 됩니다. 오답 노트를 쓰는 과정은 내가 틀린 걸 다시 안 틀리게 만드는 그런 공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개념을 재확인하고 다시는 안 틀리게끔 여러분 걸로 만드는 시간, 오답 노트 쓰기를 반드시 거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야기할 부분은 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습관이 진짜 무섭잖아. 지금 잡아놓은 습관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쭉 갑니다. 이때 여러분, 주간지형 교재로 학습 분량을 좀 체계적으로 정해놓으면 습관을 만들기에 훨씬 더 용이하겠죠. 우리 공부할 때 항상 전반부에는 과욕으로 막 의욕이 불타잖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영어는 역효과가 납니다.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분량이 설계되어 있는 주간지로 단어도 문법도 독해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오늘 배웠던 게, 내일 배웠던 게, 그 다음날 배웠던 게 누적되면서 여러분 것으로 완성이 돼요. 이렇게 누적되면서 영어 지식이 완성되고 여러분의 실력이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의 강의를 여러분이 딱 인강을 듣든 뭘 결정했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딱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여러분은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수 3수까지 했다. 그런 경우라면은 뭔가 이제 선별할 수 있겠죠. 메타인지가 많이 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선별이 불가능하니까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좋은 강의가 많기 때문에 강의 하나 선택해서 끝까지 완주한다. 이 기쁨이 또 어마무시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완강을 못하는데 완강하는 기쁨을 여러분은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책도 똑같아요. 앞부분만 너덜너덜한 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챕터 1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끝까지 책 한 권을 끝내는 기쁨을 1월, 2월에 거쳐서 이 겨울방학 동안 꼭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중간고사 기간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면 가장 충격받는 게 시험이 너무 많아요. 3, 6, 9, 11월 학력평가가 4번 전국 단위 시행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있는 친구들끼리 보는 상대평가 중간, 기말, 4번, 1년에 총 8번의 시험이 있고요. 1학기에는 체육대회, 2학기에는 축제가 있습니다. 뭐 행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바쁩니다. 거의 연예인보다 바빠서 쌤이 클리닉을 불러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바쁜데, 그런 바쁜 시기를 보내기에 앞서서 기초 체력을 길러 놓으셔야 돼요. 모두가 지금 준비 땅 하고 다 뛰어가고 있을 때 뛰어가면 뒤처지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겠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탄탄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딱 시험 시작했을 때 연습하기엔 이미 늦었어. 그래서 1, 2월 달에 7주를 잡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쌤, 왜 7주죠? 이거 좀 쎄하지 않아? 고등학교 내신 대비, 대치동 학생들의 내신 대비 기간이 거의 7주예요. 7주 동안 딱 공부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7주는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방학이잖아. 학교를 안 다니고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7주다. 이 7주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나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다 라고 여러분 주문을 외우면서 예행 연습을 꼭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 동안에 그냥 뭘 많은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공부는 여러분 언니 오빠가 해줄 수 없다. 엄마 아빠가 해줄 수가 없어. 너가 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너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걸 잘하는구나. 이걸 취사 선택하는 메타인지가 발달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부족하네? 그러면 힘들지만 더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메타인지거든. 너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수학만 계속하면 영어는 계속 뒤처지는 거야. 이걸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학습 습관에 대한 연습, 예행 연습을 꼭 잘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1주에서 7주까지 총 설날을 빼면 7주 정도가 순수하게 나올 거야. 이 7주가 여러분의 중간고사 기간이잖아. 끝까지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주는 친구랑 놀아야 돼서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으니까 이런 핑계 없이 매일매일 내가 약속했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누적된 것들이 사실 정말 무섭거든요. 이 누적된 기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존감까지 채울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힘든 고등학교 생활이 되겠지만 물론 재밌는 요소가 있어야겠죠? 공부가 힘들어지려면 뭔가 자꾸 미루면서 나를 미워하게 될 때가 공부가 힘들어지는데 내가 약속한 걸 다 지키고 내 스스로가 너무 멋진 거야. 그러면 공부가 힘들지가 않다. 이걸 지금 연습해 놓으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쭉 잘 갈 수 있고 여러분의 영어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쌤이 짜준 윈터 프로그램이고요. 이대로 따라와서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쌤이 준비한 고등영어에 대한 모든 것 예비고1 친구들이랑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쌤 Q&A에 남겨주시면 학습법으로 쌤이 상세하게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린 쌤이었습니다.